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슝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세 살지 말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세라는 제도는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은 매매를 해서 내 집에서 살거나 월세를 내고 렌트를 하고 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세를 선호합니다.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보다시피 전세 매물은 금방금방 나갑니다.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하는 게 월세에 비해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전세를 선호했었는데요.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만큼 전세보다는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전세는 전세 금액의 7에서 80%를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고 만기 일시 상환이라 그 금액이 월세를 가서 사는 것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전세 금액을 집주인에게 줬다가 다시 이것은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자만 내면 되니까 이게 월세 대비 싼 이자를 내다 보니 이 조건이 내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깔끔한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자면 보통 이런 신도시는 대규모 입주장이 펼쳐집니다. 구도심에 어쩌다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여러 단지가 계획적으로 한 번에 들어서면서 5,000세대부터는 많게 몇만 세대까지 입주장에 들어섭니다. 이때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훨씬 쌀 수밖에 없어요. 시장가는 항상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몇만 세대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집을 소유한 집주인들의 전세 매물이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전세 매물을 집주인들은 더 빨리 맞춰야겠고 급하신 집주인들의 매물이 일반적인 호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기도 하면서 입주장에 아주 저렴한 금액의 전세 가격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간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의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 3억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경우 우리는 전세 3억의 가격으로 6억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환경이 나의 실질적인 자산과 경제적인 수준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세 가격은 이러한 입주장이 끝나고 나서는 서서히 전세가가 제자리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2년 후, 4년 후 재계약 시점이 도래했을 때 이전 전세 가격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 매물이 모두 소화되고 입주장과 같이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하나, 둘 매물이 나오다 보면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가를 올려서라도 이곳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 재계약 시점에는 이러한 전세 가격이 3억에서 4억, 5억을 호가하며 상승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큰 금액의 전세 가격을 맞춰주기에는 무리가 생깁니다. 만족스럽게 살고 있던 이 동네와 집을 떠나게 되어야 하는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엔 그 가격이면 집을 사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매매가가 6억이던 게 7억, 8억을 호가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전세를 연장하기도 힘들 뿐더러 매매는 생각해볼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세를 살더라도 여긴 내 수준보다 더 좋은 집을 내가 싸게 살고 있는 거구나. 저렴한 금액으로 살고 있는 만큼 더 아끼고 모아서 전세가 아닌 내 집을 가져야 진정으로 그 집이 내 수준이 되고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경제적인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전세 가격으로 살고 있는 그 집이 내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머지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게 되고 재계약 시점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전세금을 맞춰주지 못해서 떠밀려 나는 전세 난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싶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좋은 환경의 집에 전세를 가게 된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동네 환경의 생활 수준입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는 동네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과 조금은 뒤처지는 동네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같은 음식을 팔더라도 가격 자체가 다릅니다.
동네에서 추구하는 경제적인 생활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좋은 동네의 집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비싸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무리하게 그 수준을 맞추다 보면 빈털터리가 되기 쉽습니다. 전세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세를 잘 활용하면 현재의 주거비를 최소화하고 미래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수준을 인지하고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전세라는 달콤함에 취해 있다 보면 나중에 분명 쓴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세를 살더라도 월세를 살더라도 훗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꼭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세를 살게 되면 겪게 되는 예시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이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 살게 되면 이러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항상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떠밀려 나는 전세 난민이 아닌 당당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과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